자, 안녕하세요.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화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학이라는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화학이라는 과목이 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유용성 잠시만요. 저는 이 유용성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화학이라는 것이 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이라는 것이 왜 어떻게 유용한지에 대해서 한번 처음에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화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화학이라는 거 정말 주기율표만 알고 있었던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화학을 배워나가면서 이 화학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것, 필요한 물질들을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배우는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1906년에 암모니아 합성법이 개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하버라는 과학자가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암모니아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려나요? 한 번쯤 실험하면서 냄새도 맡아보고 아니면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인데 이 암모니아가 도대체 우리 식량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우리 공기 중에 대부분은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질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산소가 많고 그 다음에 아르곤 그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등등 다양한 기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질소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과학들이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면서 식물이 생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질소는 꼭 필요한 원소였는데 이 질소, 공기 중에 아주 많은 양의 질소가 있지만 이 식물들이 이용하기에 질소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공기 중에 있는 거 그냥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 분자, 즉 공기 중에 있는 이 N2는 바로 식물들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질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인 상태로 흡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소가 들어있는 화합물, 가장 간단한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암모니아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암모니아를 어떻게 생성하나요? 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보기 전에 자, 암모니아라는 거 어떻게 쓸 수 있냐? 우리가 암모니아라고 하는 이 물질은 전부 다 질소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화합물이에요. 이 NH3라는 이 화합물을 어떻게 만들었냐?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와 공기 중에 있는 또는 우리가 따로 해서 얻어낸 이 H2가 서로 반응을 해서 NH3라는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었어요.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식물의 비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죠. 질소에다가 H2 분자를 반응을 했더니 NH3가 되었다. 요거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배웠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질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씁시다. 자, 질소라는 거 우리가 N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소라고 할 수 있는 물질, 이 H2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N2라는 물질과 H2라는 물질이 반응하여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만든다? NH3라는 물질을 만든다 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뭐랑 뭐가 반응해서 뭐를 만들었다고요?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들었다고. 그럼 질소와 수소가 서로 반응하여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식 쓸 수 있겠죠. 그죠?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쓰면 끝나는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반응을 할 땐 반응하기 전과 반응하기 후에 뭐랑 뭐가 같아야 된다 했었죠? 원소의 종류가 먼저 같아야 된다고 했었고, 또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질소, 여기에 있는 이 질소와 수소, 여기에도 질소와 수소 이렇게 있죠. 질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 좋아요. 원소의 종류는 서로 다 맞는 것 같아. 얘는 해결됐어. 근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는 서로 맞나요? 자, 여기 봅시다. 질소의 원자는 총 몇 개가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질소 원자는 서로 두 개가 있고, 여기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지만, 여기에는요, 질소 원자 한 개,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몇 개? 세 개가 있는 상황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가 맞나요? 어떤 친구는 맞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반응물에도 4개, 생성물에도 4개니까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왜 안 되죠? 자, 질소가 2개 있으니까 생성물에도 질소가 2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있으니까 여기에도 생성물에도 수소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소 2개, 수소 2개, 여기는 질소 하나, 수소 3개, 이래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H가 3개 있고 H가 2개가 있네.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자, H에다가 앞에다가 잠시만요. 자, H가 2개 있고 H가 3개 있으니까 우리가 2개, 3개니까 요거를 한번 맞춰봐야 되겠죠? 자, H가 2개, H가 3개니까 여기다가 선생님이 2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되나? 질소가 2개, 수소가 6개로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질소 2개, 여기에도 수소 6개가 있어야 돼. 그러면은 개수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 H에도 3개를 붙여주면 어때요? H 6개 되는 거 맞나? N은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될까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반응은 질소 하나와 수소 3개가 반응해서, 다시 한번 말할게요. 질소 분자 하나랑 수소 원자 3개가 반응해서 2개의 암모니아 분자를 만들었다. 요렇게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화학 반응식은 항상 개수를 확인하세요 라고 선생님이 적어 놨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선생님이 한번 다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 우리가 살충제와 제초제를 왜 사용하는 거야? 그지? 나쁜 벌레들 또는 우리가 식물이 생장하는데 필요 없는 잡초들이 식물의 영양분을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충제와 제초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또 식량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다음에 또 비닐이 등장했다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비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겨울철에도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이용된 부분이에요.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먼저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 해봤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류 문제 해결에서 화학이 어떻게 이용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합성 섬유와 합성 연료의 개발로 인해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들 여러분들 옷장만 봐도 되게 다양한 색깔의 옷과 다양한 재질의 옷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옷장에도 보니까 뭐 바람막이도 있고, 그 다음에 면으로 된, 선생님이 잘 때 입는 면으로 된 티셔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트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옷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색깔의 옷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자, 화학이 도대체 얘네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합성 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합성 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요.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바꾸면 되는구만.
자, 합성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폴리아마이드라고 하는 이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그래서 이 나일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재질, 특히 이 매우 질기고 유연하며 신축성이 좋은 이러한 우리가 섬유를 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비단 같은 섬유들만 있었는데 이러한 나일론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기고 유연하고 또 신축성이 좋은 소재의 섬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폴리에스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는 옷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라고 태그지에 적혀 있네. 자, 폴리에스터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 역시도 합성 섬유예요. 합성 섬유, 즉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섬유라는 거죠. 이런 합성 섬유이고 강하고 탄성과 신축성이 좋아서 구겨지지 않는다. 또 흡습성이 없고 빨리 마른다. 여러분들 운동복 같은 데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지? 그 다음에 와이셔츠, 양복 등 다양한 의류로 이용된다 라고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막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섬유뿐만이 아니라 이런 나일론, 그 다음에 또 뭐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이러한 여러 가지 합성 섬유를 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화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이 폴리에스터에서 나와 있는 거.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친 거 보이나요? 폴리에스터. 이 얘기가 뭐냐면 에스터라는 것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야. 에스터라는 것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폴리에스터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봐봐. 폴리아크릴이라고 있으면 얘는 무슨 의미일까? 그죠? 아크릴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다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어떤 물질을 여러 개를 연결하여서 우리가 섬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을 공부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을 여러 개 연결하는 이런 고분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폴리에스터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폴리아크릴이라는 것은 이 소방복에 많이 쓰이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보온성이 있고 열에 강하며 안전복이나 소방복 등에 이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합성섬유는 화석 연료를 원료로 하여 값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무슨 비단 같은 거를 만들려면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막 이거를 뭐 배틀이라고 하죠. 배틀. 뭐 싸우는 배틀이 아니라 이렇게 이 실로 이렇게 천을 짜는 그런 것들. 자,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러한 섬유들이 굉장히 비쌌어. 하지만 지금은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서 값이 싸고 그 다음에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 자, 화석 연료? 화석 연료가 뭐죠? 화석 연료는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물질을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석탄이나 석유에서 나온 다량의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고 또는 정제하여서 이걸로 우리가 섬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거나 아니면 목화솜에서 어떠한 물질을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다양한 종류의 옷과 다양한 색깔의 옷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화학과 의류 문제의 해결과의 어떤 연관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주거 문제의 해결이라고 있어요. 화학이 발전하면서 화학이라는 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자,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 화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야, 그지? 이런 물질, 저런 물질, 이 다양한 물질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자, 화학이 발전되었다라는 건 뭐야? 물질이라는 것에 대한 개발이 아주 많이 잘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물질이 많이 개발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성질들이 많이 연구가 되면서 우리가 주거 문제, 우리가 사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화석 연료의 이용으로 인한 난방 문제 해결. 우리가 석유를 정제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을 얻고 뭐 도시가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난방비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는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철에도 전기를 이용해서 에어컨 같은 아주 좋은 물질, 좋은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겠죠, 그죠? 이런 거.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난방 문제를 해결했다. 그다음 두 번째, 철, 시멘트, 콘크리트, 알루미늄 등 다양한 건축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자, 철이 점점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면서 철을 재련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정교해졌을 거예요. 이 정교하게 재련되어 있는 이 철을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더 튼튼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모래나 아니면 뭐 탄산칼슘, 물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잘 섞어서 만든 이런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같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도로도 잘 닦을 수가 있고 건물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겠죠. 또한 알루미늄.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거 굉장히 이 지구에 많이 있는 물질이지만 이 알루미늄이 Al2O3 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 속에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뽑아내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해요. 이 방법이 개발됨으로써 우리는 알루미늄으로 뭐 창틀에 있는 샤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었겠지, 그치? 화학이 점점 개발되고 화학에 대한 이해들이 사람들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물질들로 인해서 우리는 주거 문제 또는 무슨 문제? 식량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인간의 건강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약사가 되고 싶어요, 무슨 약을 개발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그 Something New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선생님도 잘은 모르지만 한번 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페니실린. 여러분들 페니실린 들어봤나요? 최초의 항생제죠, 그죠? 균을 잡는 이 항생제인 페니실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스피린 같은 물질들을 인간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냄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고 또 수명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야. 이런 항생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병균으로 인해서 죽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페니실린으로 안 되나요? 하겠지만 코로나는 바이러스죠, 그죠? 균과 바이러스는 다른 거야, 그치? 그래서 자, 페니실린, 아스피린 이런 것들의 개발이 인간의 고통을 줄여주고 목숨을 구함이라고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어 보일 만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모르핀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암 환자들이 너무너무 아플 때 모르핀 같은 거를 주사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취제예요. 마취제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쓰이게 되면 환각 증상도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약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르핀의 화학식 한번 보실래요? 요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 여기에 있는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여기 산소도 있고요. 여기 또 육각형이 또 있네. 그 다음에 요렇게 적혀 있는 이러한 까만색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육각형도 있고. 이 자세한 거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점점 화학을 많이 알면 알수록 다 여기에 대한 이해들이 높아지겠지만, 한번 보세요. 결국 이러한 물질들, 너무너무 아파, 고통을 줄이고 싶어, 이랬을 때 우리는 필요한 물질들을 뭐 때문에? 화학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물질들 또는 이러한 약들을 처방받을 수 있고 진료에 이용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이러한 모르핀이라는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진 화학약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핀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요런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보려고.
자, 여기에 보면은 HO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부분은 우리가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OH가 뭘로 바뀌면 OCOCH3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읽나? 헤로인이라고 하죠, 그죠? 마약 중에서 가장 강하고 중독성이 강한 악마 마약이라고 하는 이런 헤로인은 여기와 똑같은 구조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헤로인이 된다라고 해요. 이런 거 신기하지? 작은 이 두 부분만 바뀐다고 해서 모르핀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로 쓰이고 치료에도 이용되지만 이 헤로인 같은 물질은 너무너무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 증상이 강해서 이건 약으로도 쓰일 수 없는 물질이야.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마약이 헤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OH가 OCOCH3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헤로인이 된다. 이런 것들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죠? 우리가 화학이라는 것을 공부함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TMI 살짝 해볼까? 왜 이 헤로인이라는 것이 모르핀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할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여기에 있는 OCO 이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세포 내에 있는 인지질 구조로 조금 더 침투하기가 좋아진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부분 때문에 요 부분 때문에 우리 세포 안으로 이러한 물질들이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되고 더 큰 환각 증상과 더 큰 중독성 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네. 신기하죠,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아나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 OCO가 붙으면은 기름에 더 잘 녹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결국 배우게 될 거야, 그지? 우리가 열심히 또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딸기향의 원료라고 하는 이 물질 이름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에틸, 메틸, 페닐, 글라이시에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야, 그지? 이런 물질이 있구나. 이 물질 너무 이름 어렵죠, 그죠? 에틸, 메틸, 페닐, 글라이시에이트. 자, 이거 왜 이름이 이런가요? 하면은 선생님이 또 좀 살짝 TMI를 해보자면, 자, 여기에 전부 다 탄소가 있는 거야. 탄소가 두 개 있으면 우리는 얘를 에틸이라고 해요. 에틸이 있고, 그 다음에 메틸은 어디 있게? 자, 여기에도 탄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그지? 여기에 있는 메틸. 페닐은 뭐예요? 페닐은 이 부분. 그 다음에 글라이시에이트가 이 부분. 자, 요렇게 이 이름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대학교 때 배우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네? 자,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느냐? 얘가 무슨 향이 나는지는 몰라도,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탄소거든요? 탄소, 산소, 요렇게 되어 있는 이 기를 선생님이 에스터기라고 적어놨죠, 그죠? 봐봐, 에스터기라고 적어놨지, 그지? 이러한 에스터기가 있으면 우리가 과일향이 날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딸기향이 나는 원료인 이런 복잡한 물질, 우리가 딸기 없이도 딸기향이 나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뭐 때문이다? 뭐 때문? 뭐 덕분이다? 자, 화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만들 수 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선생님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쇼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끄럽고 좀 민망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화학의 유용성 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가 중요한 걸까? 화학이라는 것이 왜 유용한가? 도대체 어떻게 유용한가? 자, 보니까 의식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의식주 문제? 어떻게 해결했지? 첫 번째는 식량 문제. 여기서 선생님이 뭐 강조했더라? 맞아. 암모니아 합성법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물에 비료를 쓸 수 있는 물질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암모니아 어떻게 만들던데? 자, 질소와 수소가 암모니아를 만드는데 이렇게 화학식을 쓰면 안 되니까 반응식, 원자의 개수와 원자의 종류가 항상 같게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살충제와 제초제, 또 비닐 같은 것을 만들게 됨으로써 우리가 식물을 조금 더 좀 멀쩡한 어떤 과일이나 멀쩡한 채소를 얻게 되었고, 또는 비닐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겨울철에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맛있는 과일들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얘들아,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살충제와 제초제를 만듦으로 인해서 항상 좋은 면만 있었을까? 아니겠지, 그치? 베트남 전쟁 때 고엽제를 미군들이 막 투하해서 아직도 고엽제로 인해서 고생받는 그 베트남 참전하신 어떤 그런 그런 분들도 아직까지 한국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농약 너무 많이 뿌리면은 우리가 먹기 너무 찝찝하지, 그치? 이렇게 화학이라는 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었지만 또 나쁜 면도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해서 어떤 거 얘기했었지? 예전에는 목화솜, 문익점이 가져온 목화솜에서 딴 걸로 면을 만들거나, 누에고치를 통해서 얻은 어떤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비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합성섬유,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용한 합성섬유를 개발하고 만들 수 있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옷들, 어떤 옷? 나일론으로 만든 옷,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 이러한 합성섬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옷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염료로, 그러니까 염료도 우리가 화학을 통해서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염료로도 다양한 옷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뭘 했을까? 자, 주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했지? 자, 화학은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더라.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주거 환경을 쓸 때, 또는 뭐 길 포장하거나 건물을 올리거나 했을 때 조금 더 튼튼하고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조금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어때요? 탄탄한 콘크리트 집에서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 높은 건물은 뭐 막 유리로 만든 건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리보다 더 강한 재료로 만드는 뭐 그러한 어떤 뭐 유리 비슷한 어떤 물질들로도 건물을 만드는, 점점 가면 갈수록 건물들이 조금 더 첨단화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이다? 자, 물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화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네 번째, 인간의 건강 문제 해결해서 페니실린, 아스피린 같은 약을 만들었어. 그지? 화학을 통해서. 화학은 뭐기 때문에? 맞아, 물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어짐으로써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르핀의 화학식, 뭐 딸기향의 원료, 이거 이름 알아야 되나요? 당연히 몰라도 되지. 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으라고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던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화학의 유용성 부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히 한번 들어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